네, 안녕하세요. 천일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추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일정 규칙이 있도록 내려가는데 그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때 선을 그어보는 거야. 그러면 적당하게 꺼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딱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여기 살짝 요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도 추세선을 끌 때 밑으로 끌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대신 좀 많이 만나는 쪽으로 끌겠죠. 그럼 정확하게 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자기 눈에 봤을 때 이 정도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 라인을 벗어나면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지지선이라고 하고 저항선이라고 하고 못 올라가니까 밑에를 무슨 선이라 합니까? 지지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래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냐? 현물 시장에서 내려왔다가 추세에 한번 걸렸다 한 두 번 걸린 거 보고 하고 내려 안 내려와던 걸 보고 이쯤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더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근데 안 올라가면 올라가면 그만이죠. 그럼 이만큼 수익 보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오겠죠. 그럼 수익 보고 기다렸다가 이쪽 왔을 때 다시 또 매수하면은 내려가면은 매수한 평단가를 계속 낮추죠. 낮춘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수익을 계속 보는 거죠. 이게 추세 매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손절을 언제 치느냐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 손절을 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손절을 칠 때도 내려왔다가 갑자기 빡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럼 손해를 이만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려왔다가 팍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 추세선을 한 밟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리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다시 또 한 번 더 테스트한다 해서 리테스트 하는데 꼭 이 처음에는 요게 지지선이 되다가 나중에는 뚫고 난 다음에 이게 저항선이 돼요. 그럼 저항선이 될 때 이탈했다. 손절 쳐야겠다. 기다렸다가 요때 치지 급해서 요때 치지 말고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이때 손절을 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냥 내려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리테스트 받고 내려가는 거하고 두 개 확률을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한 8대 2 정도. 8대 2 정도. 이게 8이고요. 요게 2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그냥 이렇다 생각하시면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실전 차트에서 한번 점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주식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 뭐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 차트를. 이 보면 이때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는 시장, 그죠? 연습 삼아 할 때 이렇게 끊는 거예요. 자, 이걸 흰색으로 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되는 거예요. 어디쯤에 되느냐? 한 요쯤에 되는 겁니다. 하락할 때는 지지선만 끄면 돼요. 이탈할 때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상승할 때는 저항선을 걷는 게 중요해요. 저항선. 지지선을 걷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저항선을 걷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저항선을 걷는 게 중요하고 이건 지지선을 걷는 게 중요하죠.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항상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맞고 떨어지고 하죠. 만일에 이게
삼성전자는 선물 시장이라고 하면 올라왔을 요쯤 돼 가지고 추세선을 보고 요쯤에서 사게 되고 이걸 이 선을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간다 생각하면은 몇 프로 정도 먹을까요? 여기까지 하면은 한번 재볼까요? 몇 프로 정도 먹는가? 선물 시장에서는 36%, 10배 치면 360%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요, 당, 안전한 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된 추세는 지금 2021년 12월 28일부터 해서 이탈할 때까지 얼마 걸렸냐면 2022년 10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라인 한번 볼게요. 이건 다시 뚫고 나니까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꺼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럼 추세가 이렇게 되죠. 그럼 저 같으면 어디서 사느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요쯤 되면 이제 추세가 나오잖아요. 한 세 개 정도 나오면 이때부터 추세했을 때 여기서 하나 한번 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요 위에 선 대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쯤에서 다시 또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사고 그 다음 올라가면 다시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자 뚫고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갔잖아요. 올라오게 되면 요쯤에서는 뭐 하는 것이금은 매수할 타이밍이죠. 그러면은 올라가겠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가 되면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요까지 내려오는 겁이 나서 손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작게 보여도 이게 몇 프로냐면은 요즘에 샀다 치면 몇 프로냐면 약 한 3, 4% 되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운 돈이죠. 그러면 공포심이 들어서 내려오게 되면 요쯤에서 이제 손절을 해버려요. 이러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리테스트를 하고 됐을 때 리테스트 했는데 뚫고 올라갔다. 그럼 기다리는 거고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리테스트를 요렇게 하고 리테스트를 요렇게 하고 맞고 내려가거든요. 이때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못 뚫고 올라간다. 그럼 이때 내려올 때 손절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무조건 공포감을 갖고 하지 말고 이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면 그럼 되고 보십시오. 내려왔다가 다시 리테스트 하려는데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럼 기다리는 거거든요. 내려왔어요. 리테스트 하면 되겠다는데 또 뚫고 올라가죠. 다시 내려왔어요. 자, 리테스트 하면 뚫고 올라가는데 뚫고 안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8만 원대까지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추세 매매의 특징이에요. 되셨죠? 어, 코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보면 이건 다 지웁시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꼽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는 추세를 그럼 이렇게 많이 꺼요. 일단은 하락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복사해서 상승 추세 그대로 갖다 대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만난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만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사도 되느냐? 사면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으냐? 만약에 사게 된다면 한 요쯤 왔을 때 숏을 한번 때려보는 게 좋겠죠. 하락으로, 그죠?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상승해서 리테스트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면 요만큼 볼 수 있고 수익 보면 요만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운팅이고 뭐고 다 떠나서 매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리테스트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리테스트 못하고 또 내려오죠. 리테스트 못하고 올라가죠. 리테스트 못하고 내려오죠. 그럼 이거는 계속 뭐냐면 안에 있겠단 말이거든요. 그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추세선을 끊고 나면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차트는 리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한번 끌어볼게요. 그냥 대충 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추세선을 끄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를 뚫게 되면 상승이죠. 그럼 여기 뚫었다. 뚫은 다음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뭐 한 거야? 한번 리테스트 하죠. 리테스트 하고 다시 두 번째 리테스트를 하고 뭐 하는 거야? 롱을 가는 거죠.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팔지는 않겠죠. 왜 팔지 않느냐? 추세선은 윗단을 맞기 때문에 이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내려가더라도 다시 리테스트하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지 저항으로만 봐도 우리가 차트들이 어떻게 지금 타이밍인지 아닌지도 대충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제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LG전자를 한번 봅시다. 이거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LG전자 됐습니다. 자, LG전자를 보시면 자, 한번 보면 제가 추세선 꺼놨어요. 그죠? 상승이니까 지지선을 잡았죠. 그럼 다 맞고 리테스트를 하다가도 떨어지면 여기는 손절 안 받겠네요.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 자, 이 라인에 맞도록 뭐 하냐면 선 하나 더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요즘에 끄면, 요즘에 끄면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끕시다.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 라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상승해서 올라가면 계속 수익이니까. 근데 하락했다 봅시다. 하락했는데 하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리테스트 한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이런 경우에는 이쯤에서 이제 처리를 해도 되겠죠. 오늘은 지지와 저항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트를 보시면서 상세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부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